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국회의원과 언론인, 법조인 등 여러 명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일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는 걸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지금 네. 그 대상이 그러니까 900명 이상이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 숫자가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과거 MB 정부 때 네. 이제 몇몇 진보적인 인사,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의 지금 뒷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죠. 예, 맞습니다. 네. 뭐 광노영 교육감이니 음. 그 뭐 문성근 배우, 뭐 명진 스님 뭐 등등.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네 나라 네 파일 시민행동이라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사찰 대상이었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주축이 되어 있는데요. 음흠. 여기에서 이제 계속 그 당사자들의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그 소수 몇 분의 진보적인 인사의 뒷조사가 아니라 네. 정치인 전체, 뭐 종교인, 연예인, 예술가, 노동조합 간부 뭐 등등 해가지고 아주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일단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예. 인원수가 몇 명쯤 될지는 특정을 음.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그 생각보다 굉장히 폭넓게 이런 불법 사찰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조난 자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개개인의 어떤 뒷조사를 한 다음에 개개인의 어떤 그 뒷조사 내용을 적어 놓은 자료를 조난 자료라고 보통 불렀는데 네. 그러면 지금 개개인별로 문건까지 작성이 됐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정원의 그 자료 분류 방식인데요. 예. 첩보 단계, 정보 단계, 그다음에 조난조료 단계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나뉘어지는데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첩보 단계는 대단히 폭넓게 진행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보화되고, 그다음에 음. 조난 자료로 이제 보존되고, 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과정을 보면은 각각의 개인별로 여러 개의 이런 사찰 정보 문건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네 나라 네 파일 시민행동의 그 사찰 대상자로 예. 거론됐던 분들이 공개 정보를 정보 공개를 청구해가지고 네. 받아낸 자료들에 보면은 예.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실질적으로 사찰 정보 문건 목록들이 존재하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나라 내 파일에서 지금 파악한 건 목록만 파악한 겁니까? 문건 내용까지 혹시 파악이 된 겁니까? 거기에는 지금 목록을 전체 파악한 건 아니고요. 예. 본인들에 해당되는 정보를 받은 거죠. 본인 파일을. 본인 파일을 받았는데 예. 본인 파일이 다 제공된 건 아니고 네. 상당 부분이 이제 지워지면서 제공을 하긴 했는데 예. 그 제공된 파일의 내용에만 봐도 예. 이게 사찰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짐작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까 그럼 진행이 된 걸로 파악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체, 예. 뭐 특히 그런 내용 중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조사하라라는 지시. 어허. 그다음에 이제 뭐 특히 이제 야당과 친박계 의원 이런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언론계나 법조계 부분도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몇몇 사람에 대한 뒷조사가 아니라 대단히 폭넓게 불법 사찰이 국정원에 의해서 진행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목록 부분은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이 사찰이 진행됐는지 그 범위나 규모를 지금은 추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목록들을 전체 취합을 해서 제출을 음흠. 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일 아마 그 정보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여쭤봤던 게 사찰의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세평을 수집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미행, 뭐 도청 이런 것들까지 하지 않고서는 수집될 수 없는 정보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아마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요? 단지 뭐 음. 인사 자료로 쓰기 위한 세평 정도면은 네, 뭐 불법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그런 수집 방식이나 예. 그다음에 의도,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음. 것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일단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그게 나와 있습니다. 문건에 아예?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예. 그거를 핸들링했던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던 거고요, 당시에? 예, 민정수석실이 아마 그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파일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거를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고 이걸 업데이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국정원에서 보안 책임하에 아하. 이렇게 돼 있죠. 보안을 잘 지켜서 이런 파일들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라라고 하는 지시인데요. 예. 이걸로 봤을 때 실제로 이 MB 정부 때 이 불법 사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됐으면은 네. 이게 언제쯤 끝났느냐라는 거죠. 네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 중단시켰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이후까지 계속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네.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부분도 아마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공식적으로는 내일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공식적인 거 말고 혹시 비공식적으로라도 국정원 쪽에 좀 그 타진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미 그 어느 정도까지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네. 그 목록을 취합해서 제출하라라고 예. 요구를 했는데 예. 국정원에서의 이제 답변이 지금 각각의 부서에 예.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취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취합을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정보위 차원의 일정 정도 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네. 답변이었고요. 그런 문제들까지 내일 아마 정보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 적폐청산 수사 때도 그러니까 열심히 뒤졌지만 안 나왔던 불법 내용이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등장을 하느냐? 이거 보궐선거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 보궐선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예. 이 건은 이미 17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그 시민운동이 네.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국정원한테 그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예. 이게 그동안에 국정원에서 이제 거부해가지고 공개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대법 판결에서 이 정보를 공개하라, 본인 당사자 파일을 다 제공을 하라라고 이제 하는 판결이 나왔고요. 몇 년 걸린 일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 판결에 의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재보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리고 재보선은 이제 결국 서울시하고 부산시장인데 뭐 이거는 전국시적인 사안이고요. 예. 차원이 다른 문제죠.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이 문제가 또 하나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설령 국정원에서 문건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사찰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의 사찰 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좀 만약에 열람이라는 걸 잘못했을 경우에는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도 이 사찰 정보의 내용은 공개할 수는 없고 네. 공개가 불가능하고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예.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당사자에게만 제공을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국정원에서도. 의원님. 그러면 누구누구가 사찰 당했는지 명단은 공개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 아까 말씀드린 정보 문건 목록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국정원에서도 지금 현재 바로 그 문건 목록을 취합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문건 목록을 보면은 사찰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누구누구가 해당되는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을 텐데 예. 그 각각의 사찰 내용은 일종의 사생활 개인정보에 해당돼서 그러니까요. 그거는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제 목록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국회 정부에 네. 보고를 하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그럼 목록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전부 다 통보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목록에 통보를 하면은 이제 본인이 그 정보 내용을 신청을 하면은 그걸 이제 국정원은 본인한테는 제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예. 본인한테 통보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본인이 신청을 하지 말지는 내가 사찰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문건 목록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바로 그건데 문건 목록이 작성이 되면 네. 목록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개개인한테는 당신이 지금 포함이 됐다는 걸 통보를 할 수 있느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통보를 하게 될지 어떤 건 그 관련 좀 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통보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마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본인이 신청해야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이 문건은 당연히 파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인데요. 예. 그 국가정보기관이 개인의 어떤 이러한 사생활 정보들을 보관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느냐 예. 이제라는 문제고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된 이제 폐기 절차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이 아마 이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따른 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 일단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